네, 내신 대비 4회 모의고사 해설 영상 해보겠습니다. 12번 문제요.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i인 요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요게 공통근 m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때 m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i인데 A, B, C가 세 실수면은 실수계수 방정식에서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i면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i 그리고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i 나머지 한근은 실수일 수밖에 없죠. 실수 하나? 그걸 나는 m이라고 할게요. 공통근 m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쳐보자 이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지고 우리는 요 방정식의 세근이 요거다라고 식을 세웠는데 요 방정식의 근도 뭐여야 돼요? m이어야 돼요. 공통근 m. 그러면 여기에 근 하나가 m이고 여기도서 근 하나는 m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하는 관계식은 a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a로 식을 뽑아내고 여기서도 a로 식을 뽑아내려면 여기서는 세근의 합을 떠올려야 되겠죠? 근각에서. 세근의 합은 둘이 3개 더하면은 2 더하기 m. 이게 세근의 합이죠? 그게 뭐분의 뭐?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a. 요게 이제 첫 번째 식이 나올 거고요. 이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서는 m이 근이니까 요 방정식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x자리에 m을 집어넣어서 m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m제곱 플러스 am 플러스 2는 0. 자, 이 두 개가 바로 내가 a와 m에 관한 관계식 두 개가 나옵니다. 연립해서 풀면 되죠. a를 소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죠. 그래서 a 자리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요. m제곱 마이너스 m 곱하기 m 하면 이거 마이너스 2 곱하기 m 하면 요거 플러스 2는 0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m이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그래서 m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m은 1이라서 답은 2번이고요. m을 찾았으면 a 같은 것도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에. 그럼 b하고 c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b하고 c는 m이 뭔지 아니까 뭐 세근에 2개씩 곱해서 더한 거나 세근에 곱가지고 찾아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m의 값은 1 나오니까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에 대한 거듭제곱을 한 관계식을 fn이라고 줘요. n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 계산한 값을 fn이라고 그럴 때 f1부터 f16까지 더해라. 자,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준 순간 알파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알파 6제곱이 1이에요. 그래서 얘는 6개씩 순서가 나올 거다. 6개씩 순환하는 애가 나올 거다.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죠. 자, 그래서 관계식을 좀 찾아보면요. 알파 반은 없으니까 두 개만 가지고도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알파 세제곱은 뭐고?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얘를 더 인수분해서 마이너스를 넘어서 x세제곱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할 거죠. x 플러스 1 하나 뽑히고 뒤쪽에 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 근이 알파니까 알파를 x 대신에 대입하면 요거. 알파 바가 따로 없으면 이 두 개 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죠. 자, 6개씩 순환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7개는 해봐야 돼요. 7번째가 첫 번째랑 같다는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6개는 꼭 써야 됩니다. 7번째는 첫 번째랑 같다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예요. 자, F1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자, F1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요. 요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죠, 그대로. F1은 0. 자, F2. F2는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알파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어요. 자, 여기서 최대한 간단히 모양을 좀 바꿔볼 수 있으면 바꾸면 좋고요. 못 바꾸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1차식까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 뭐 1차식 모양으로 최대한 표현을 해놔서 쓸게요. 뭐 이렇게 놔도 계산은 될 거예요. 근데 1차식 모양으로 최대한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된다. 자, F3. 자, F3은 여기다가 3 집어넣죠? 그럼 알파 6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요.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알파 6제곱은 1. 1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3. F3은 3이다. 자, F4. F4는 알파 8제곱 마이너스 알파 4제곱 플러스 1이죠. 자, 보면 알겠지만 알파 4제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나 빼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알파니까 얘네 둘을 알파로 바꾸면 2알파가 될 거예요. 1차식으로 최대한 표현을 할게요. 자, F5도. 자, F5는 알파 10제곱 마이너스 알파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요. 알파 10제곱은 알파 9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고요. 얘는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가면 알파 제곱이죠. 차수 높은 거 줬으면 알파 제곱.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0이 더 나오죠. F5는요. 자, F6은요. 알파 12제곱 빼기 알파 6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 1이고 얘 1이고 얘 1이니까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F7은요. 내가 F1이랑 같다는 게 이미 공부한 친구들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확신만 보여주면 되죠. 자, 알파 7제곱은 F7은 알파 14제곱 빼기 알파 7제곱 플러스 1인데 얘는 알파 12제곱이 1이니까 알파 제곱으로 바꾸고 알파 6제곱이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로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얘랑 똑같을 거고요. 나머지들은 다 하나씩 밑으로 가면서 같겠죠. 자, 그래서 같다는 거 보였으니까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F16까지 다 더하라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 1, 2, 3, 4, 5, 6이잖아, 얘네. 6개 더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알파랑 플러스 2알파는 사라져요. 그래서 알파는 다 없어지고요, 식에서. 0. 상수만 더하면 돼요. 0, 2, 3, 0, 1. 이렇게 더하죠. 0, 2, 3, 0, 1 더하면은 6이죠, 6. F1부터 F6까지 더했더니 6이에요. 그러면 F7, F8, F9, F10, F11, F12. 더하면 뭐예요? 또 6이에요. 자, F16까지 더하라고 그랬잖아. F12, F13, F14, F15, F16. 그럼 요렇게만 한 번 더 더하라는 거죠. 2알파 마이너스 2알파는 사라지고 3하고 2를 더하니까 여기는 5. 그래서 첫 번째 6개 6 더하면 두 번째 6개 6 더하면 세 번째 4개만 넣어야 되죠. F16까지면. 그러면 거긴 5가 나와서 17이 답이 되세요. 보기에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 8개가 있는데요. 3개의 공을 꺼낼 때 연속하는 자연수가 2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연속하는 숫자가 2개 이상이니까 2개가 연속하는 숫자일 때, 그리고 3개가 연속하는 숫자일 때 그렇게 두 번 세서 더하고요. 아니면 전체에서 아무것도 이웃하지 않는 거를 세서 빼면 되겠죠. 풀이 두 가지 다 보여줄 거예요. 자, 풀이 1. 자, 이 정도는 손으로 세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냥 세라고 했을 때. 자, 연속하는 자연수가 2개이려면 처음에 1, 2가 이웃한다고 칩시다. 자, 연속하는 자연수가 2개. 연속하는 자연수 2개인 거. 요걸 먼저 셀게요. 첫 번째로. 자, 그러면 이거는 1, 2가 이웃해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3은 이웃하면 안 돼요. 2개만 이웃하는 거 센다는 거야. 1, 2가 왔으면 3은 이웃하면 안 돼. 3 고르면 안 되고 나머지 뭐 있어요? 4부터 어디까지 가능해? 8까지.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1, 2랑 2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이게 연속하는 자연수 2개인 상황. 1, 2가 연속할 때. 그래서 여기는 몇 개가 있다? 5가지가 있어요. 1, 2, 4, 1, 2, 5, 1, 2, 6, 1, 2, 7, 1, 2, 8 이렇게 5개. 자, 그 다음에 2하고 3이 이웃할 수도 있죠?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었냐면 이제 얘네 양옆에 누가 못 온다 했을 때 이 두 숫자가 가장자리 끝에 있을 때랑 이 두 숫자가 안에 있을 때 좀 다르다고 그랬는데 2, 3을 내가 이웃하기로 했으면 왼쪽에 1 안 되고 오른쪽에 4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엔 안 되는 게 2개야. 그래서 5부터 8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더 골라야 되는 거죠. 2, 3, 5, 2, 3, 6, 2, 3, 7, 2, 3, 8. 그래서 몇 개? 4개. 자, 3, 4가 이웃한다고 해볼게요. 3, 4가 이웃하면 앞에 2 못 고르고 뒤에 5 못 고르는 거야. 그러면 1 하나 있고 고를 수 있는 게 1 하나 있고 6부터 8까지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고르니까 4가지인 거야. 예를 들어서 1, 3, 4, 3, 4, 6, 3, 4, 7, 3, 4, 8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게 4가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4, 5를 골랐을 때도 이제 눈치를 좀 채야 되겠죠? 4, 5를 골랐을 때도 4가지예요. 양옆에 숫자 못 고르고 남은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니까 5, 6을 골랐을 때도 4가지고요. 6, 7을 골랐을 때도 4가지예요. 근데 7, 8을 골랐을 때는 7, 8이면 2개가 제일 끝이잖아. 그때는 6만 선택을 못 하거든.
그러면 1부터 5까지잖아.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몇 개랑 똑같은 거야? 5개랑 똑같은 거야. 얘랑 얘가 같은 상황이에요. 양 끝으로 우리가 잡았을 때. 그리고 가운데로 잡았을 땐 4개씩. 그래서 요게 바로 연속하는 자연수가 2개인 거. 자, 5 2번. 4가 하나, 둘, 셋, 넷, 5번이죠? 4가 5번이면 20. 5가 2번이면은 10. 더하면 몇 개? 30개. 연속하는 자연수가 2개 있는 경우는 30개고요. 자, 두 번째 경우. 연속하는 자연수가 몇 개일 수도 있어요? 3개일 수도 있죠. 연속하는 자연수 3개. 이건 쉽겠죠? 그냥 3개를 다 연속하기 잡으면 되니까 1, 2, 3, 2, 3,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되겠어요? 6, 7, 8까지 되겠죠? 요거 몇 개? 6개. 그래서 30개, 6개, 2번 있으니까 2개 더해서 얼마? 36개 해서 2번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풀이 2도 한번 보여줄 거거든요. 풀이 2도 한번 봐보세요. 자, 풀이 2는요, 6건이라고 하죠? 전체에서 이제 원하지 않는 사건을 빼는 거, 나머지 사건 빼는 거. 자, 전체 사건을 8개 중에서 공 몇 개 꺼내는 거야? 3개 꺼내는 거. 8C3이에요. 8C3 계산하면 56이죠. 8C3 계산하면 56. 56인데요. 이 중에서 안 되는 걸 빼겠다 이거야. 연속하는 게 2개 이상이라는 거가 나머지 사건, 그 반대의 사건은 하나도 연속하지 않는 거죠. 하나도 연속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 숫자를 3개 고를 거잖아요. 3개 고르면 안 고르는 숫자가 뭐죠? 5개죠. 개수가 5개. 그러면은 5개, 내가 안 고르는 5개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안 고르는 5개 숫자. 5개. 이해갔죠? 아직 무슨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고르는 게 5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이사이 자리에 몇 개의 자리가 있어요? 6개의 자리. 6개 자리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될까요? 3개를 고르면 이게 바로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세 숫자를 고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 여기서 이거 고른 건 어떤 숫자인가요? 하면은 1 골랐고 2 안 고르고 3 고르고 4 안 고르고 5 고르고 얘네들은 항상 그 둘 내가 고르는 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숫자들인 거야. 1, 3, 5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선택했고 이거 선택했고 이거 선택했으면 1이 여기 있는 거고 2 내가 고른 숫자가 2야. 2, 3, 4, 5 1, 2 골랐고 3, 4, 5 골랐고 6, 7 2, 5, 7을 고르는 게 바로 요거 고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항상 사이에 누군가가 껴있으니까 이웃하지 않겠죠? 그래서 6C3에서 56 이게 56이고 6C3이 20이죠. 그래서 56개에서 20개 요걸 뺀 게 바로 36개. 그래서 풀1과 풀2가 답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학생 5명, 교사 3명, 이렇게 8명이 있는데요. 자리 배치를 가나 조건을 만족하게 자리 배치를 하래요. 그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그 n을 3팩, 5팩으로 나누라고 그랬죠? n을 3팩, 5팩으로 나누라는 소리가 학생 5명 나열하고 교사 3명 나열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교사 자리 바꾸는 건 하지 말라는 게 이 답인 거예요. n에는 이제 뭐 자리를 정해주면 학생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고 교사끼리 자리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사실 이걸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자리를 어떻게 앉을 수 있는지만 고르라는 거죠. 나는 교사들이 어떻게 앉는지를 고를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자리는 다 학생들이 들어가면 돼요. 자, 가족권 보니까 앞줄엔 5명, 뒷줄엔 2명, 뒷줄엔 3명인데 2명이라고 썼네요, 선생님이. 뒷줄에 3명. 자, 그러면 앞줄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보는 쪽에서 앞줄이 밑에 부분이라고 치고 뒷줄이 3명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각 줄에 적어도 교사가 1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줄에도 1명 이상, 뒷줄에도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교사끼리는 같은 줄에서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이걸 가지고 각 줄에 교사가 1명 이상이라는 정보 가지고 그걸 만족하는 걸 케이스로 분류한 다음 그 케이스 안에서 요걸 만족하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뭘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앞줄에 뒷줄에 교사가 1명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교사가 3명이잖아요. 그럼 한 줄에는 2명 들어가고 한 줄에는 1명 들어간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이렇게 있겠죠. 앞줄에 교사 2명 그리고 뒷줄에 교사가 1명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겠어요? 앞줄에 교사가 1명 뒷줄에 교사가 2명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면 되겠다라는 거죠. 각 케이스마다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교사끼리 같은 줄에 이웃하지 않게.
자, 앞줄에 교사 2명 들어가고 뒷줄에 교사 1명 들어가게 만들면 되죠. 첫 번째 상황은. 자, 앞줄에 교사가 2명이 들어가려면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2개에다가 교사 자리를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교사끼리 나열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이걸로 나눠버리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하기 싫어서 교사끼리 나열 그냥 안 하면 되죠. 자, 앞줄에 교사 2명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요 5가지 자리 중에서 2자리 골라버리면 되잖아. 그게 뭐예요? OCE. 내가 자리 바꾸는 거 안 한다 그랬어요. OCE.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뺄 거야. 뭐를? 교사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웃하는 걸 빼자 이거야. 이웃해서 안 는 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몇 개? 4개를 뺀다. 이게 앞줄에 교사 2명 들어가는 경우의 수예요. 자리 정하는 거. 자, 그리고 뒷줄에 교사 1명 자리 정하면 되죠. 뒷줄에 교사 1명 자리 정하려면 3자리 있잖아. 3자리 중에서 하나 골라주는 거예요. 교사 자리. 이게 바로 교사들 자리 정하는 방법이야. 아직 지들끼리 나열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교사 여기 앉고, 교사 여기 앉고, 교사 여기 앉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나머지 자리는 다 학생이 들어가니까 여기다 학생 나열하는 게 뭐야? 5팩. 안 써도 되고 써도 돼요. 좀 이따 어차피 나누기 할 거 안 할 거의 차이니까 써볼게 나는. 그리고 교사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팩. 이렇게 돼요. 학생들 자리 정하는 거 5팩. 교사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팩. 이렇게. 됐나요? 또는 이게 계산하면 6이거든요. 6이니까 사실 손으로 세는 게 빨라요. 그냥 교사들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있다 이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보여볼게요, 이번에. 자, 앞에 교사가 1명이 들어갈 거고, 뒤에 교사가 2명이 들어갈 거야. 그럼 앞에 교사가 1명이 들어가려면 자리가 5개 있잖아. 그 중에 하나 고르니까 5C1인 거예요. 그냥 교사 들어갈 자리 하나. 곱하기. 뒷줄에 교사가 2명이 들어갈 건데, 뒷줄에 교사가 2명 들어갈 때 이웃하지 않아야 되잖아. 이웃하지 않는 거 생각해봐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리 정하는 게 한 가지. 그치? 아니면은 3C2에서, 3개 중에 2개 자리 고르는 3C2에서 이웃하는 거 하나, 둘 빼든지요. 3C2에서 이웃하는 거 2개 빼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3자리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1로 써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 이게 자리 정하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지. 여기 교사, 뭐 여기 교사 이렇게 오기로 한 거야. 그러면 교사들끼리 나열하는 게 3팩, 학생들 나열하는 게 3팩. 그래서 5팩. 그래서 5팩 곱하기 3팩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2가지 케이스 더한 다음에 그게 n이거든. 더한 게 n이야. 그 n을 3팩, 5팩으로 나누래. 결국에는 이거 곱하지 않은 상태로 답을 써라 이거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그죠? 자, 6, 3, 18. 5, 1, 5. 더해서 얼마? 23. 그러니까 나열하는 숫자의 방법은 23 곱하기 5팩 곱하기 3팩이야, 원래 n은. 그걸 5팩 나누기 3팩 하라고 그랬으니까 23만 그냥 쓰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23이라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행렬의 합답형 문제죠. 자, A, B가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옳은 것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리을 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죠. 우리 반 친구들. A, B가 단위 행렬. A, B 곱한 게 단위 행렬이면 B 곱한 것도 보다 단위 행렬이다.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거니까 좀 넘어갈게요. 당연한 거니까. 자, 기억, 니은, 디귿을 해야 되는데 기억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기억. 자, A 행렬이 이거일 때 A, B 곱한 게 0행렬이면 0행렬 아닌 B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은 A, B 곱한 게 0행렬인데 A가 0행렬이 아니야. 근데 둘이 곱한 게 0인데 A가 0이 아니면 B가 반드시 0인가요? 그렇진 않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행렬에서. 그러니까 B가 0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0행렬 아닌 B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0행렬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배운 명제랑은 조금 다르잖아. 그치? 틀린 말 같잖아. 0행렬이 아닌 B가 존재하잖아요. 보통은. 그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참이다라는 게 거짓이잖아. 참이다라는 게 틀린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거고 지금은 A의 모양을 이렇게 정해줬죠. 그러면 이 모양에 합당하는 관계를 한번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B를 미지수로 표현해서 요거랑 곱하기를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A가 이거일 때는 반드시 둘이 곱한 게 0일 때 B가 0이 돼줘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확인해라 이거예요. 자, A가 0, 1, 마이너스 1, 0이라고 하고 B는 미지수로 그냥 다 쓰세요. 어차피 B에서 성분끼리 뭐가 같은지 이런 거 모르니까. A, B, C, D라고 씁시다. 자, 곱하기 하면 되죠? 곱하기 가로로 찍고 세로로 찍고. 자, 곱하면 C, D,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0행렬이래.
이렇게 되면은 이 성분들이 각각이 영역열이니까 A, B, C, D가 다 0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를 이렇게 정해줬을 때는 A랑 B랑 곱해서 영역열이 되려면 B의 성분들 A, B, C, D가 다 0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영행열이 아닌 B가 존재하지 않아요. B는 무조건 영행열이어야 돼, 이때.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틀려요. A, B가 0일 때 0이고 A가 영행열이 아니야. 이때 B가 영행열이다. 그러면 틀린 얘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 얘가 둘이 곱한 게 영행열이라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영행열이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행렬에서는. 근데 A의 모양을 정해줬으니 이 모양에 해당하는 상황을 한번 보자면 B가 지금은 A가 이렇게 줬을 때 B는 영행열이어야만 해요. 계산해보니까.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겠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니은 틀렸고 디귿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좀 볼게요. 니은. B가 영행열이 아니다. 그래서 AB 곱한 게 2B가 된다면 A가 2이다. 요거 얘가 단위 행렬의 2배여야지 얘네들이 곱한 게 이거냐 물어보죠. 당연히 이건 맞아요. A가 2이면 요거다. 이 말은 맞죠. 요거면 요거인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요게 된다고 요게 되는 거는 보장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함부로 인수분해하고 둘이 같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행렬에서.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는 건 안 된다. 요거는 그러니까 요게 참이죠. 요게 참이지만 요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는 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다. 가정이 이거고 결론이 이거면 돼요. 하지만 A, B의 전체 제곱이 A제곱, B제곱과 같다 그래서 A, B랑 B가 같다라는 보장은 안 돼요. 이게 되지 않는 애들 중에서도 이 계산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게. 그래서 요거는 참이지만 이쪽으로 가는 건 거짓이죠. 항상 맞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디귿도 틀리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맞아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m이 -4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에 대해서 두 이차함수 fx 이렇게 주고요. gx 이렇게 줬어요. 그때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g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둘을 연립했을 때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정수 m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와 얘가 0보다 작다를 풀었을 때 연립한다라는 의미는 이 부등식을 푼 해와 이 부등식을 푼 해가 겹치는 걸 찾으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센스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3보다 작다는 어디서 나오겠어? 아마 이쪽에서 나오고 등없는 쪽.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쪽에서 나오겠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해가 모든 실수나 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정상적으로 두 개의 숫자 사이나 두 개의 숫자 바깥으로 벌어지는 그런 부등식의 해라면 이쪽에서 요게 나왔고 이쪽에서 요게 나왔겠죠. 일단 요 정도 센스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딱 보자마자. 자, 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gx가 0보다 작다랑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gx랑 fx 중에 gx가 좀 쉽거든요.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미지수잖아. 그래서 gx를 먼저 선생님 풀어볼게요. 자, 스텝 1. gx가 0보다 작다를 먼저 풀 거예요. 여기 쉬우니까 요거부터 선생님 풀게요. 근데 gx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게 줬어요. 선생님이 3하고 n-14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마이너스 붙이고 이쪽에도 마이너스 붙이면 저기 나와요. 그래서 요걸 풀었을 때 두 근 사이로 이제 범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여러분한테 내가 이 문제를 낸 이유 자체가 이걸 따지는 걸 연습시키고 싶었던 거야. 둘 중에 근이 3하고 n-14라는 건 알겠잖아요. 근데 둘 중에 누가 크냐에 따라서 누굴 왼쪽, 누굴 오른쪽에 쓸지 좀 정해지잖아.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만약 3이 n+14보다 작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부등식의 해를 요렇게 푼다면, 이렇게 범위가 나온다면, 만약 요렇게 범위가 나온다면, 자, 뭐가 문제냐?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랬잖아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와 gx가 0보다 작다를 연립한다라는 거는 결국 둘이 겹치는 부분, 즉 둘 다 되는 부분을 찾았을 때 이거여야 되는데 이미 gx는 0보다 작다 풀었을 때 저런 범위가 겹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3보다 크다 쪽이 나오잖아. fx가 뭐든지 간에 얘랑 겹치려면 3보다 크다 쪽이 겹친다고 해요. 겹치더라도. 그러니까 저런 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모순이 생겼다 이거죠. 이쪽은 아니라는 게 정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누가 더 큰 거야? n-14보다 3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풀었을 때 gx는 0보다 작다를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와서 요거를 gx는 0보다 작다 풀었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풀었을 때 겹치는 게 이게 되도록 이렇게 이제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조건에 맞는 m에 대해서 찾는 거니까 m은 뭐보다 작다? 17보다 작다라는 게 제일 우리한테 필요한 식이에요. 자, 선생님이 둘이 같다 안 했는데요. 둘이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중근을 가질 때예요. 중근을 가지면 중근을 가질 때 0보다 작다 하면 이건 근이 없죠. 중근을 가진다는 게 x축에 접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 어떻게 0보다 작은 게 있어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겹치는 게 없으니까 저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제 풀면 돼요. 자, 스텝 2.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 텐데 fx도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2랑 n-6으로 되고 둘 다 플러스면은 저게 붙어요. 그럼 근이 뭐냐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m 플러스 6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요. 3-m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거를 풀었을 때 나오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거야. 그래서 3-m이 만약에 양수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3-m이 만약에 양수예요. 3-m이 만약에 양수면 여러분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풀 때 얘가 양수니까 나누면은 부등호가 바뀌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는 거예요. 최고차는 양수인 걸로. 그러면 두 근 사이로 답을 쓰면 돼요. 그렇죠. 두 근. 자, 3-m에다가 x 플러스 2 하나 그리고 x 플러스 m-6 하나. 여기 0보다 작거나 같다 푸는 거예요. 그래야 근이 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선생님도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2랑 지금 6-m이란 말이야, 근이. 그러면은 6-m이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더 작다고 해보세요. 얘가 왼쪽에 있는 그런 그림일 거 아니야, 부등식 해가. 그러면 x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6-m 마이너스 2.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봐도 그렇지만 이거 안 본다고 해도 얘랑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겹치는 거 찾았을 때 이런 답이 나오려면 애초에 얘를 풀었을 때 자체가 저런 게 포함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풀어서 얘랑 겹치는 거 찾았을 때 저런 답이 나올 수가 없어. 얘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쪽.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문제였던 것처럼 저 연립부등식이가 저런 모양이 나오려면 얘도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린 마이너스 2가 6-m보다 더 커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6-m이 더 커야 되고 그래서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m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을 때 요것과 요것이 겹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찾았을 때 저게 되도록 해야 되거든, 범위가. 자, 그러면 그림을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사실 요 3보다 작다가 오른쪽 경계가 돼야 되고 n-14가 여기 있다고 치면 얘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2라는 거에서 끊겨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겹치는 게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저런 답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 전까지 다 겹치라는 거야. 마이너스 2까지 다 겹치면 마이너스 2가 요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있어야 마이너스 2가 다 겹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3 전까지 다 겹치려면 여기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돼야 겹치는 부분이 여기서 원하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저걸 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n-14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떻고? 작고. 같아도 될까요? 같으면 얘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니까 마이너스 1을 답으로 안 가지죠. 그러니까 같으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6-m은 3보다 이제 오른쪽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같아도 상관이 없긴 해요. 어차피 3을 답으로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둘이 같아도 3이 답이 안 되잖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싶으면 n-14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야 되고 동시에 돼야 돼요. 요것과 오른쪽이 동시에 돼야 되죠. 3이 6-m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긴 같아도 상관없었죠. 자, 요거 풀면은 m이 12보다 작다 나오고요. 요거 풀면은
m이 3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범위에서 찾는 거잖아요. 이 범위를 먼저 써야 되겠죠. 이 범위는 m이 8보다 작다 고요. 그리고 요것도 신경 써야 돼요. 3-m이 0보다 클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m이 3보다 작을 때요. 요거. 그쵸? 그래서 요거까지 다 겹치는 게 이 케이스와 요거까지 이 네 가지가 다 겹치는 게 요 스텝 2의 1번 3-m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얘랑 겹치는 거 찾았을 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다 겹치는 거 찾아보면은 3보다 작다 해서 겹치겠죠? 3보다 작다. 그죠? 4개 다 겹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3보단 작아야 된다가 이 두 가지를 다 겹치는 거 찾았어요. 저렇게 됐네. 그러면 요 케이스로는 마지막 답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서 m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요. 근데 3보다는 작다가 나온다 그랬죠. 요 4개의 부등식을 다 겹치는 거 찾으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수 m의 개수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죠. 그러면 7개가 나와요. 그래서 스텝 2의 3-m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다라고 생각해서 펼쳐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수도 있죠. 그때 풀이를 한 번 더 다시 쓸 거예요. 여기 지우고 일단은 최고차항 양수라고 그랬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정수 개수는 7개가 있더라. 플러스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지우고 두 번째 상황으로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3-m 요게 최고차항이죠. 이게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0인 건 안 해도 돼요. 2차 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최고차항 0인 거 안 해도 돼요. 얘가 0보다 작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부등식 풀 때 3-m으로 한번 나눌 때 부동호방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와야 돼. 부등식이 그러니까 벌어지게. 두 근 사이로가 아니라 벌어지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죠. 자, 2-1. 아까 동그라미 쳤나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2-1. 자,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6-m인 건 맞는데, 만약 마이너스 2가, 안 되는 거부터 먼저 볼까요? 이렇게. 6-m보다 만약에 작다면, 이 상황에서는 저 gx는 0보다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풀었을 때, 부등식이 벌어지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6-m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겹쳤을 때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지금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쪽으로 답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겹치는 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요거 모순이라는 거야. 아까처럼. 그죠? 그래서 2-2 쪽으로 풀 거예요. 어떤 경우 6-m이 더 작아요. 마이너스 2보다. 그래서 답을 풀었을 때 이제 요렇게 되는 경우. 요거 또는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다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되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자, 그러면은 얘랑 쟤랑 겹치는 거 찾으라는 거잖아. 여기다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까처럼 3보다 작고 n-14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얘를 이제 그려볼 거예요. 얘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겹쳐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마이너스 2보다가 크거나 같다가 여기 들어와야, 이렇게 돼야 문제에서 원하는 겹치는 부분이 이거 쉽잖아요. 지금 답에 마지막 답이. 그치? 근데 이쪽은 그러면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6-m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있어버리면 이만큼이 겹칠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6-m이 어때야 되겠어? n-14보다 왼쪽으로 가야죠. 6-m이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쪽에서는 겹치는 게 없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만 겹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것만 겹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6-m이 n-14보다 작아야 돼요. 6-m이 n-14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되는지 한번 보면 둘이 같더라도 얘는 색칠하고 색칠 안 하면 겹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아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2라는 건 얘보다 어때야 돼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마이너스 2가 겹치잖아요.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됐던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더 크거나 같다는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같아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요걸 읽으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2를. 근데 답에는 마이너스 2를 읽어야 되잖아요. 여긴 등호가 빠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부등식으로 풀어보면, 둘이 풀어보면 m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요. 요거 풀면 m은 12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찾은 거죠. 이건 m이 8보다 크다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이 범위에서 찾은 거죠. m이 뭐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 그래서 요거 다 겹치는 걸 찾아야 돼요. 그거는 바로 요것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정수가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10하고 11에서 2개. 그리고 여기서 나온 정수랑 아까 7개에 나왔던 정수는 서로 겹치지 않아요. 만약에 겹치는 거면 개수를 2번 세면 안 되지만 겹치지 않으니까 2개 더 나오죠.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다? 9개가 있다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17번은 답이 4번이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fx가 있는데요. 간화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f-5와 f7이 같다. 저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2차 함수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 정도는 보였으면 좋겠어요. f-5와 f7이 같다는 건 -5와 -7에서 함수값이 같다. 즉 둘이 대칭이다라는 말이죠. 뭐에 대해서? 둘의 중점의 x좌표. 둘의 중점은 뭐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1이죠. x는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2차 함수 그래프. 즉 대칭축이 x는 1, 즉 꼭지점이 x는 1,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x는 1에서 나타난다. 이런 내용들 다 한 번에 연결이 돼야 되죠. 요 식 하나만 보고서도. 자, 그게 좀 이따 쓰여야 돼. 그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게 내가 냈단 말이야. 방정식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요. 만나는 점이 두 개 있다. x축하고. 자, 상수 k에 대해서 요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요렇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x.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으라는 거죠. 자, 부등식의 원리와 풀이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개념 수업 때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등식을 푸는 원리는 2차 함수, 그래프에 있고,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2차 방정식의 풀이에 있다. 푸는 방법은 2차 방정식으로 푼다. 왜? 근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원리는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지는 건 결국은 그래프상에서 x축 위냐 아래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를 이거라고 줬지만 우리는 좀 러프하게 생각해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그냥 는영이라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2랑 6이어야지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 자, 풀이를 한번 해보죠. 요 방정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라 는영이라고 표현했을 때 두근이 -2랑 6이다로 식을 쓸 거니까, 자, f 2분의 k-x는 0. 이 방정식의 이건 이 방정식의 해가 -2랑 6이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x자리에 -6과 -2와 6을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f에 2분의 x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해라는 건 요거. 요거 두 개가 다 0으로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분의 x 플러스 2랑 2분의 k-6이 근이다 이거야. 근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 실근이 이제 이거랑 이거인 거예요. fx는요. 근데 이제 가조건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점체를 찾아냈거든요. 가를 어떻게 찾아내냐. 아까 문제의 도입에서 얘기했지만 이 식을 준 거는 알려주고 싶은 게 명확해요. x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차 함수가 1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1에 대해서. 그래서 요걸 줬다는 것 자체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몰라도 일단 상황을 보자면 -5가 여기 있고 7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7에서의 함수값과 -5에서의 y값, 함수값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건 얘네들의 중점, 평균에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대칭축이 그래서 1이었던 거잖아.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중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잖아.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가 꼭지점의 x좌표가 1인 그런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단원 중간고사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두근이 2분의 k 플러스 2랑 2분의 k-6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2분의 k-6 근이라는 건 x축이랑 만나는 이 점이잖아요. 여기 2분의 k 플러스 x축이랑 만나는 이 점이잖아. 이 두 점도 어때야 돼요? y값이 같다는 거야. y값이 같아요. 얘네들도 0으로 같아요. y값이. 근데 어쨌든 같다가 중요해 지금. 같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의 대칭이다? x는 1의 대칭이다. 얘네들도 x는 1의 대칭이라는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2분의 2k-4죠.
더해서 2로 나누잖아. 그럼 여기 4가 되겠죠?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뭐다? 중점 1이다. 대칭축 1이다. 이렇게 되죠. 자, 요거 풀면 여기서 K가 뭐가 나오냐면요. K가 4가 나와요. K 정체를 알아냈죠. 그러면 요 두 근도 나오게 되는 거 안 나오게 되는 거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F X는 0의 근이라고 할게요. fx는 0의 해를 K에 4 집어넣으면 요 값이 3이고요. K에 4 집어넣으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해가 3이랑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아, 요 방정식의 해가 3과 마이너스 1이다. 요걸 알아내는 거야. 자, 그러면 나보고 이제 요 부등식을 풀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요 부등식을 풀어보래. 여기 스텝 2로 해서 올라가 볼게. 여기가 스텝 1 정도 되겠어요. 자, 스텝 2는 이제 저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f의 절대값 x 플러스 2 k가 4인 거 알았으니까 빼기 4 여기 0보다 작다 풀면 되죠? 자, 우리는 그러면 요 부등식을 어떻게 풀었었냐면 요 값이 그냥 t라고 치환해서 본다면 이 t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죠. 0보다 작다를 풀었을 때 근이 이렇게 두 개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절대값 마이너스 4가 뭐하고 뭐 사이다?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요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마이너스 4를 이제 양변에 없애주기 위해서 4씩 더하면 3보다 크고 절대값 x 플러스 2가 그리고 뭐보다 작고 7보다 작고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어떻게 풀죠? x 플러스 2가 뭐보다 작고 7보다 작고 3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x 찾는 거니까 x 범위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요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 자, 여기서 정수 x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3개. 여기서도 정수 x의 개수는 3개죠? 2, 3, 4. 3개 더해서 몇 개? 6개가 답이라서요. 1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단답형 2번 문제입니다. 자, 세 자리 자연수 n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이제 생각을 할 건데 그런 n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n들을 작은 숫자부터 해가지고 크긴 순서로 나열하면 10번째 숫자가 무엇일 거냐. 단답형이니까 이제 답만 쓰라고 했는데 원래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였어. 이게 1의 자리 숫자가 5다 준 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원래는 1의 자리 숫자가 뭐 5의 배수다 뭐 이러면 5거나 뭐 0 또는 5다 뭐 이렇게 주고 싶었었는데 단답형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5다라고 정해줬어요. 자, 가족번 각 자리 숫자 다르다. 문제에서 이제 숫자 잡으면서 하면 되고 1의 자리 숫자가 5다. 그러면 1의 자리는 5로 그냥 박으라는 소리고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 n을 찾는 규칙은 이게 규칙인 거죠. n의 뭐의 배수다? 3의 배수다. n은 3의 배수. 우리가 어떠한 자연수가 3의 배수다가 되려면 그 자연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죠. 자, 그러면 제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10번째 찾으라 했으니까 제일 작은 것들부터 세 자리 중에 그러면 1의 자리 5고 제일 작으려면 100의 자리가 뭐가 오게 잡으면 돼요? 1이 오게 잡으면 돼. 그러면 이 10의 자리가 뭐가 올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하고 5하고 더하면 6이에요. 얘네들이 더했는데 3의 배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3의 배수 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인 애들이 와야 돼. 뭐가 올 수 있다는 거야? 0, 3, 6, 9 1, 0, 5 괜찮아요. 이거 3의 배수 맞다 이거야. 그 다음에 1, 3, 5 이것도 괜찮죠. 쓰기 힘드네요. 여기만 채울게요. 1, 3, 5 이것도 괜찮아요. 1, 6, 5 괜찮고요. 1, 9, 5 이렇게. 그리고 크기 순서대로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온 거야. 100의 자리가 1인 거 끝났을 거 아니에요. 100의 자리 2인 걸로 이제 가면 되죠. 100의 자리 2인 걸로 10의 자리를 채울 건데 얘네 둘이 더하면 7이에요. 7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잖아. 그럼 이 자리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인 애가 올 수 있어요? 2인 애가 올 수 있어요. 나머지 2인. 나머지 2인에 뭐 있죠? 2. 근데 2 오면은 9니까 3의 배수는 되는데 다른 숫자를 쓰라고 했으니까 2가 안 되고 그 다음은 나머지 그 2자리가 5잖아요. 근데 5도 안 되네요. 뒤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뭐밖에 안 돼요? 2, 8, 5밖에 안 돼요. 여기 올 수 있는 게 2나 5나 8인데 2하고 5를 썼으니까 못 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100의 자리가 3인 걸로 이제 쭉 찾으면 되겠죠. 좀 지울게요.
100의 자리 3인 걸로 쭉 쓰면은, 자, 3 오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예요. 그러면 나머지 1만 더 있으면 되잖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숫자 쓰면 돼요. 3, 2, 5. 작은 것부터 3, 4, 5. 3, 7, 5. 해서 4개, 1개, 3개 했으니까 8개 나왔네요. 그러면 10번째라고 그랬으니까 2개만 더 세면 되는데 100의 자리를 이제 4로 올렸어요. 100의 자리 4로 올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얘네 둘이 더해서 지금 9예요. 3의 배수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3으로 나눴을 나머지 0인 숫자. 얘네들이 와야 되죠. 그래서 4, 0, 5 되고 4, 3, 5. 4, 3, 5. 이게 몇 번째겠어? 10번째일 거 아니에요? 여기 4개, 하나, 5번째, 6, 7, 8, 9, 10번째. 그래서 답은 뭐다? 435다. 그래서 답은 435가 단답형 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서술형 1번 문제입니다. A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고 그랬고요. B는 정수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인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순서상 A, B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진짜 서술형 답안지 쓰듯이 선생님이 답안지 쓰고 여기다 계산 좀 연습을 할게요. 이런 거. 자, 요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수해가 없다. 이런 거 우리 많이 풀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2차식과 1차식의 연립이니까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해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잘 보니까 이 식을 뭔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집어넣을 건데 X눈으로 정리하든 Y눈으로 정리하든 할 건데 Y는 나오면 B분의 뭐 나오니까 별로죠. 그래서 X눈으로 정리할 텐데 위의 식에 집어넣을 때를 생각하니까 X 빼기 2가 있으니까 그냥 X 빼기 2가 뭐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1차식을 정리할 때. 그래서 첫 번째 1차식을 정리하면 X 빼기 2는 뭐예요? 마이너스 BY 이므로 2차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BY의 제곱이니까 B제곱 Y제곱 플러스 AY제곱은 4다 나오고요. 요거 A 플러스 B제곱에 Y제곱이 4다 나오잖아요. 자, 이게 실수인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Y제곱의 개수가 이거니까 이게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 자, A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작다고 쳐보세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이 4다. 이걸 찾는 Y는 당연히 허수죠. 실수와 허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실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고 허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은 애들이잖아. 순허수가 특히. 그쵸? 뭐 허수는 제곱했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를 수도 있잖아. 허수도 나오면. 어쨌든 허수는 얘가 최고차항이 음수면 마이너스의 y제곱이 4면은 마이너스 넘어가면 y제곱은 마이너스 4란 말이야. 그치? 뭐 1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마이너스 얼마야? 그러면 허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수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땡큐 이게 된다는 거죠. 이때는 근이 허수이므로 여기서 나오는 순서상 다 세면 되겠죠. 특히나 그 실수해가 존재하지 않는 순서상 찾으라 했으니까 여기서 찾으면 되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더 쓰고 1번에서 찾을게요. 자, 만약에 이게 0이라고 칩시다. 이게 0이면 0 곱하기 y제곱이 4여야 돼요. 0 곱하기 y제곱이 4라는 건 y에 1이 들어가건 2가 들어가든 마이너스 5가 들어가든 1000분의 1이 들어가건 0 곱하기 어쩌고는 4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y를 만족하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y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0인 경우에도 실수근이 존재하지 않아요. 실수근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써주는 게 좋겠죠? 이거일 때는 이거이면 0 곱하기 y가 4다이므로 이거이므로 뭐 이거는 뭐 이 정도만 써도 되겠어요? 근이 허수이므로. 자, 그 다음에 3번.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클 때는 y제곱이 양수잖아. y제곱이 양수면 그걸 만족하는 실수는 뭐예요? 두 개 있잖아. 항상 풀마 루트 어쩌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근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라는 거죠.
뭐 이걸 굳이 써보자면 y제곱은 음수 뭐 이렇게 나오니까 y는 허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y제곱은 양수가 나오니까 얘는 실근이 나올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풀어야 되는 순서상은 a 플러스 b제곱이 한꺼번에 쓸게요. 1번과 2번에 의해 a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도 괜찮다. 이렇게. 요거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b제곱은 뭐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a 이렇게 씁시다. 자,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을 일일이 다 찾는 거예요. 자, 근데 a가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정수, b도 정수. 그러면 이제는 a부터 하나씩 정해가면서 찾는 거겠죠? 자, 칸이 없지만 여기다 좀 쓸게요. 자, a가 마이너스 7일 때 a가 마이너스 7일 때는 b제곱이 7보다 작거나 같다요. 이거 만족하는 b는 정수 뭐겠어요? 5개 있죠.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근데 3 마이너스 3은 이제 제곱수가 7 넘어가니까 안 되죠. 그래서 5개. 순서상은 5개다 이거야. 마이너스 7, 0, 마이너스 7, 1,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자, a가 마이너스 6일 때는요, b제곱이 6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이걸 만족하는 것도 몇 개겠어요? 5개로 똑같아요. 얘가 4일 때까지는 그렇겠죠. 근데 4보다 작아지면 이제 2랑 마이너스 2가 빠질 거야. 그래서 알죠? 마이너스 5일 때도 똑같이 5개예요. 마이너스 4일 때도 똑같이 5개고요. 그죠? 왜냐면 b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다. b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정수 개수는 똑같다 이거죠. 5개씩. 근데 이제 a가 마이너스 3으로 가보면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b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이제 3개가 돼요. 그쵸?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b제곱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몇 개예요? 3개예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b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3개죠. 그래서 이 3번은 다 3개 나오고요. 마지막 a가 0일 때는 왜 마지막이냐? a가 0이면 b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거든요. 이거 만족하는 b는 0 하나죠. 그래서 0,0이 한 번 돼요. 따로. 그리고 a가 이제 양수가 돼버리잖아. a가 양수가 되면 b제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 나와요. 제곱수잖아. b는 정수예요. 실수. 실수의 제곱이 음수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5가 4번, 3이 3번, 1이 한 번 나오죠. 그래서 20하고 10 더해서 몇 개다? 총 30개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서술은 2번입니다. 행렬 A를 저렇게 정해줬어요. 그랬을 때 A M승과 A N승을 같다를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M이 M보다 크다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걸 M으로 항상 정해서 순서상을 만들면 돼요. 그랬을 때 개수가 무엇이냐? 그럼 결국에는 A가 거듭 제곱했을 때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다 이거죠.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라 이건데 그러면 A 행렬의 거듭 제곱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다 한번 풀이를 적어보자면 A 제곱을 먼저 해봐야 돼요. 자, 서술형 답안지에 행렬의 곱셈 같은 거는 직접 써줘야 돼요. 여러분한테 곱셈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수 있단 말이야.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게 A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A 세제곱이라는 건 A 제곱하고 A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거기다가 A가 1,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됐었죠. 한 번 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0, 그 다음 0,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거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규칙을 알았을 때 이 정도는 좀 써줘야 돼요. 자, A 4승은 왜 마이너스 A예요? A 3승 곱하기 A니까 얘가 마이너스 2고 A면 마이너스 A다. 요 정도까지는 좀 써줘야 돼요. A 5승은 왜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에요? A 3승 곱하기 A 제곱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다가 되는 거고 A 6승은 A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한 친구들은 7승 정도는 좀 적어주세요. A 7승은 어떻게 돼요? A 6승 곱하기 A랑 같겠죠. 2에다가 A를 곱하니까 A다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규칙대로 가면 이런 표현 좋아요.
A의 n승하고 뭐랑 같을 거다? A의 n 플러스 6승하고는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즉 지수가 6씩 차이 나는 것끼리는 거듭제곱이 같을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6개씩 순환하니까. 자, 이게 이제 스텝 1 정도 될 것 같아요. A의 규칙을 찾기. 자, 스텝 2를 한번 써보자면, 그러면 언제 같은지를 찾을 건데, 그러면 6씩 차이 나는 건 다 거듭제곱이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자, m의 순서성 만들 때 6이니까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좀 쓸 거거든요. 자, 1, 7, 13 해가지고 얘네들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숫자들이 있는 거죠. 얘는 49까지. 맞죠? 이 중에서 두 개를 갖다가 n 자리에 써주는 건 다 같다 이거야. A의 13승이랑 A의 49승이 같아요. 왜? 둘이 36 차이 나니까 2를 6번 곱한 거잖아. 그치? 6 차이 나는 것끼리 같다. 이런 규칙은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했죠. 답에 쓰기 위해선 이 중 두 개를 골라주면 돼요. 고르는 방법이 있어. 자, 여기서 m하고 n 중에 m이 항상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13하고 49를 쓰기로 했어. 그러면 무조건 누가 49인 거야? m이 49인 거야. 큰 건 49로 하기로 했잖아. n은 13이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둘이 자리 바꾸는 거 하면 된다 안 되나? 안 된다. 나열하는 거 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여기 숫자 몇 개 있는지 봅시다. 얘는 6 곱하기 1 빼기 5고 얘는 6 곱하기 6, 9, 54. 6 곱하기 9 빼기 5잖아.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한테. 자, 6씩 커지는 숫자, 6씩 차이 나는 숫자는 6의 배수로 바꾸면 쉽다고. 6, 12, 5씩 더해봐. 18 해가지고 얘가 54야. 그럼 여러분 이거 6의 배수 몇 개냐 물어보면 9개라고 금방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바꿔서 잠깐 봐봐. 개수 셀 때. 여기 9개가 있는 거야. 9개 중 몇 개를 고르는 거? 2개를 고르면 되는데 순서를 나열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한다는 게 하질 못해요. 누가 무조건 크니까. m이 크니까. 그러면 나는 뭐 할 거야? 9개 중에서 2개를 고르기만 할 거야. 고르기만. 고르는 게 뭐예요? C. 9C. 이게 뭐예요? 36이죠. 뭐 C 계산 많이 해본 친구들은 C 정도는 이제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특히 몇 C, 2 이런 건 금방 나오죠. 자, 그 다음은 나머지 2자리들. 나머지 자리는 2, 8, 14, 땡땡땡, 50까지 괜찮죠? 자, 여기도 몇 개 있겠어요? 봐봐. 숫자가 1씩 커졌죠? 그럼 개수는 같아졌겠어? 달라졌겠어요? 같아졌겠죠? 당연히. 이 중 두 개를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고르는 방법이. 나 같으면 서술형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쓰더라도 2번부터는 안 써. 그거를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니까. 물론 이게 9개가 맞는지 물어보고 싶을 수 있지만 나 같으면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9C로 셀 수 있는지 이런 거듭제곱의 규칙을 좀 완벽하게 이해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이거 개수 어떻게 세냐는 모르죠. 하지만 계산은 완벽해야 돼. 쿠리 과정은 안 쓰더라도 이런 건. 얘도 뭐예요? 9C죠. 얘도 9C라서 36개. 이렇게. 자, 조심해야 돼요. 36개가 다가 아니에요, 이제. 자, 나머지가 3인 숫자들, 6으로 나눠서 나머지 3인 숫자들 쓰면 이렇게 되죠. 51은 안 돼요. 50 이하라 그랬으니까. 51이 안 되니까 51보다 6 적은 거 45까지야, 얘는. 자, 그럼 봐봐. 얘가 1 커졌고 1 커졌고 1 커졌는데 얘는 50에서 1 커지면 51인데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 거 있잖아. 44. 44에서 1 커진 거야. 그럼 얘는 개수가 몇 개겠어요? 저 위에 애들보다 하나 작은 거야, 얘는. 그럼 몇 개예요? 8개야. 이 중에 두 가지 고르는 방법의 수는 8C이겠죠. 여기가 8C로 바뀌어요. 28이죠, 그럼. 자, 나머지가 4인 숫자들. 4, 10, 14 해서 이런 숫자들도 46까지 되거든, 하나 커지면. 그러면 얘는 여기랑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8C 해서 28이고요. 5, 11, 10, 미안. 14가 아니네요. 미안. 16이네. 60 커지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11, 그리고 17, 가서 47까지죠.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뭐야? 8C예요. 개수는 똑같죠. 36. 선수령 같은 거 함부로 일반하면 안 돼요. 잘 써줘야 돼. 필요한 거는 6, 12, 18 해서 땡땡땡 해서 48. 이 숫자 조합까지죠. 나머지 6으로 나눠서 나머지 1이네, 2네, 3이네, 4이네, 5이네, 0이네. 이것도 몇 개요? 8C죠. 그래서 36. 그래서 최종적으로 36.
막판 가니까 아주 계산이 난리가 나네. 28, 28이죠. 그래서 쭉 더해주면 36 2번, 72 더하고 28 4번, 110인가? 그래서 70이랑 110이 더해서 184가 서술형 2번의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You're looking right